안녕하세요. 우리 계속해서 10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과에서는 우리 단순 미래 시제와 그리고 미래 완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많은 내용들을 또 공부해 볼 텐데요. 핵심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iajaré por Costa Rica. 네, viajaré. 자, viajar 동사 우리 알고 있죠? viajar. 여행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명사형으로는 viaje. 네,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viajar하고 por 정치사를 써서 코스타리카를 나는 여행을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타리카를 도착해서 이곳저곳을 다니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por 전치사를 사용을 하였고요. 자, 단순 미래 규칙 동사 변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ablaré, hablarás, hablará. hablaremos, hablaréis, hablarán.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AR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규칙 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 원형에다가 as, a, hemos, eis, an. 그래서 이것을 잘 살펴보시면 as, a, hemos, habéis, an. 그래서 우리가 현재 완료에서 이 부분, 이 어미 부분이 그 발음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미래 시제하고 그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를 같이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참 그 공부하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규칙 동사 같은 경우에는 AR 같은 경우에는 AR에다가 바로 이렇게 as, a, hemos, eis, an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소트러스 폼에만 이 악센트가 없다라는 사실을 주의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실게요. 꼬메르 동사, ER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comeré, comerás, comerá, comeremos, comeréis, comerán. 여기도 마찬가지로 comer, 동사 원형에다가 as, a, hemos, eis, an 이렇게 붙여줬죠. 그래서 AR이든 ER이든 동일하게 규칙 변화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실게요. 비비르 동사입니다. viviré, vivirás, vivirá, viviremos, viviréis, vivirán.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as, a, hemos, eis, an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잘 숙지해 두시고요. 네, 계속해서 단순 미래 불규칙 동사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ener 동사 tendré, tendrás, tendrá, tendremos, tendréis, tendrán. 해서 여기도 이제 그 어미 부분이 as, a, hemos, eis, an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는 규칙이든 불규칙이든 동일하지만 그 앞에 어감 부분이 이제 불규칙하게 변형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 다음에 poner 동사도 보겠습니다. pondré, pondrás, pondrá, pondremos, pondréis, pondrá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레르, 베니르, 살리르 이렇게 등등 계속 동사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 어감 부분만 좀 주의하셔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이 뒤에 부분의 리듬은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베르 동사 무엇이 있다, 기존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아베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베르 여기에서 파생되는 동사가 이제 동사 변형이 I, there is, there I에 해당하는 I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아비야 라고 해서 불완료 과거를 만들어주면 there was, there were 이런 표현이 됐었죠. 그리고 또 여기서 아베르에서 as, a, hemos, habéis, an 이렇게 해주는 경우에는 현재 완료 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과거 완료 시제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과거 완료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배울 미래 완료 시제에도 이 아베르 동사에서 그 have pp. 그래서 미래 완료 같은 경우는 will have pp가 되겠죠. will have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아베르에서 파생된 동사를 미래형으로 만든, 단순 미래형으로 만든 것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re, abras, abra, abremos, abreis, abran.
이게 바로 앞으로 공부할 will have에 해당하는 그 미래 완료의 그 will have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ber, saber, poder, querer, hacer, decir 이렇게 많은 동사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리듬을 잘 살려서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럼 단순 미래 용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할 때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hablaré con Juan, Elmer hará todo lo posible 이런 예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는 후안과 대화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단순 미래 셀을 사용하였을 때는 그 주어의 주체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 나 뭐 할 거야. 나 코스타리카 여행할 거야. 라는 개인적인 그런 의지와 바람,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사항들을 나타낼 때 이런 그 단순 미래 셀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elmer hará todo lo posible. 모든 가능한 것. 그래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모든 가능한 것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현재의 추측이나 상상 혹은 가능성을 표현할 때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말로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시지? 지금 3시일 거야. 그러니까 추측을 말하는데 일 것이다. 3시이다. 아마도 3시이다. 이런 표현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은 3시일걸, 3시일 거야. 이런 표현으로 미래 시제를 사용해서 현재의 추측을 나타내주죠. 그랑 동일합니다. 스페인어에서도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serán las 3.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 보시면 cuántos años tendrá él 이런 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serán las 3. 아마 3시일 거야. 이런 표현. 그리고 그는 나이가 몇 살일까? 근데 이제 앞으로 몇 살일까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 추측성 발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미래를 사용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명령을 표현할 때 한번 예문 보실게요. No robarás, irás ahora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No robarás.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직역을 하면 너는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이 뜻을 이제 명령을 할 때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no robarás 해서 이렇게 단순 미래를 사용하여서 명령을 나타나는 경우는 성경 구절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 있죠. 그런 표현을 썼을 때 이렇게 단순 미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rás ahora, 너는 지금 갈 것이다. 지금 가거라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핵심 문장 보겠습니다. Voy a salir. 간단하게 나 나갈 거야. 나는 지금 밖에 나갈 거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단순 미래, 그러니까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에 해당하는 그런 단순 미래 시제와 영어의 be going to 플러스 동사 원형에 해당하는 그런 ir 플러스 동사 원형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문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미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단순 미래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한번 보실게요. Estará usted cansado del viaje, verdad? ¿Cuánto tiempo se quedará aquí?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Estará usted cansado. 당신은 정말 피곤하시겠네요. Del viaje, 여행으로 인해서 여행으로 피곤하시죠. 그렇죠? ¿Verdad? 라고 하면은 그쵸? 라는 표현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Cuánto tiempo se quedará aquí? quedarse 하면 어디에 대해 머물다, 묵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가셔서 중남미 어떤 특정 국가에 가셔서 뭐 호텔에 머문다. 아니면은 친구들 집에 머문다, 묵는다. 아니면은 홈스테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하실 때 체류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실 때 irse quedará, quedarse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럴 때 이제 단순 미래 하시지요. 하시겠네요 라는 그런 추측성 발언이기 때문에 estar라고 이런 단순 미래를 사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se quedará aquí, 여기 얼마나 머무실 건가요? 라는 표현도 역시 단순 미래를 사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ir 플러스 동사 원형 같은 경우 예시를 보시면 Esta noche voy a estudiar en casa. Llévate el paraguas. Va a llover.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자, esta noche, 오늘 밤에 voy a estudiar en casa. 나는 집에서 공부할 거야 라는 표현이고요. Llévate, llevar은 가져가다. 그래서 너 가져가라. 뭐를? El paraguas. 우산을 가져가. Va a llover. 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미래와 이제 ir 플러스 동사 원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순 미래는 이제 그 주어의 의지. 아, 나 무엇을 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바람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이제 말할 때 사용을 하고요. 이라 플러스 동사원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되거나 어떤 의도된 사항들, 어떤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이 되었다거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스케줄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여행사를 통해서 뭐 숙박이라든지 뭐 항공권이라든지 이런 걸 다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정대로 진행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라 플러스 동사 원형 표현이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 현재 구문.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더 긴 문장들과 복잡한 구문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전체를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길어 보이지만 이걸 좀 잘라서 한 반 토막만 내서 본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기보다는 지금까지 배워온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느끼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Si tienes tiempo, puedes jugar al fútbol con tus amigos. 라고 했고요. Si quieres ir a la fiesta, haz la tarea. Si llueve, estaré en casa. 이런 예문들이 있습니다. 자, 가정법 현재 구문. 여기서 si, 악센트가 있는 것은 yes죠, yes. 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받을 때도 여보세요 라는 표현으로 si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악센트가 없는 C는 영어에서 if가 됩니다. 만약 무엇이라면. 그래서 si tienes tiempo. 그래서 너가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영어랑 똑같이 이제 현재를 쓰는 거죠. 그래서 만약 무엇만 한다면 우리말도 마찬가지고요. puedes, you ca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uedes jugar, 너는 할 수 있다. jugar al fútbol, 축구를 할 수 있어. con tus amigos, 너희 친구들과 라는 표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si quieres ir a la fiesta. 너 파티에 가고 싶으면 이것도 현재 시제로 사용하였습니다. as. 자, 우리가 as 같은 경우는 hacer. 자, hacer의 do에 해당하는 긍정명령이었어요. as, 하다는 인데 그래서 해라, 하라 이런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그 불규칙 형태들 좀 잘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명령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친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우스테드 폼도 마찬가지로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불규칙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세르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뽀네르는 그냥 본 하면은 너에 대한 그 명령형이 되고 떼네르는 땐 하면 되고 살리르는 살 하면 되고 그래서 사실 암기도 조금 수월한 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빠뜨리지 마시고 사실 회화에서 명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익혀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see you have. 비가 오면 estaré en casa. 나는 집에 있을 것이다. 있을 거야.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말을 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법 구문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직설법 현재를 쓸 수도 있고 명령형을 쓸 수도 있고 단순 미래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다양한 구문들을 같이 묶어서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핵심 문장 보겠습니다. Elena ya habrá preparado la cena a las 6 de la tard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엘레나는 ya habrá preparado. 자, 이 아브라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이 will have 플러스 pp 이 과거분사 형태이죠. 그래서 영어에서 이런 그 미래 완료 시제에 해당하는 그 will have의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아브라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원형은 아베르 동사 이게 불규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 미래 시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불규칙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예를 떼내르면 뗀드 그 다음에 살리를 살드. 그리고 여기도 또 아베르 같은 경우는 아브레, 아브라스, 아브라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불규칙에도 약간의 그런 규칙이 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3인칭이에요. 아브레, 아브라스, 아브라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엘레나니까 3인칭을 썼고요. 자, 이미 아브레 프레파라도 그래서 이미 준비를 했을 것이다. 라세나 뭐를? 저녁 식사를 알라스 세이스 델라 타르데 6시면 오후 6시면 이미 그 엘레나는 지금 그 저녁 식사를 다 준비했을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미래와 미래의 완료를 같이 한번 그 화살표에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제 단순 미래, 현재가 있으면 이제 미래 완료든 단순 미래든 다 이제 미래에 관련된 일이죠. 근데 이제 단순 미래는 딱 어떤 특정한 미래 시점이라면은 미래 완료는 이전 미래라고 많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5시까지 너 이거 맞춰야 돼. 그러면은 5시 이전. 5시 바로 4시 40분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오후 5시면은 오전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미래 완료를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미래보다 이전 미래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용법이 한 가지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공부할 내용 중에서는 미래 완료는 근접한 과거에 대해서 추측할 때도 사용한다. 이렇게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미래 완료 시제의 이제 단순 미래형, 아벨의 단순 미래형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 완료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지 이 그 표에 나와 있는 그런 형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레, 아브라스, 아브라, 아브레모스, 아브레이스, 아브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will have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PP, 과거분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거분사는 AR, IR로 동사 원형이 될 때 항상 아도이도이도 이렇게 됐었죠. 그런 규칙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또나 초로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romper, 무엇을 부수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불규칙이라서 또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나왔던 아세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초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에초. 그래서 초나 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첫 걸음에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 완료의 키워드 한번 보실게요. 키워드라고 했을 때는 자, 이미. 너무 그 미래 완료랑 어울리죠? 이미 다 끝냈을 것이다. 어떤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그보다 이전 미래에 그건 이미 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쓸 수 있고요. 아웃노, 아직까지는 무엇 않다. 이렇게 부정문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겠고요. 또다비아노, 아직 무엇 않다. 그래서 어느 특정 시점까지는 아직 그것을 못했을 거야 라는 표현 등등의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문을 보실게요. El viernes ya habrá llegado el equipo mariachi Vargas a Corea. 자, 금요일에는 자, 이미 이렇게 나왔어요. 자, habrá llegado 도착해 있을 것이다. 누가? 바르가스 마리아치 팀이 이제 이미 또 한국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보다 이전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 예가도가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면 미래 완료의 쓰임새가 어떤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먼저 볼게요. Ya habremos hecho todas las tareas a las 6. Mañana por la tarde ellos ya habrán revisado el proyecto. 이 두 가지 예문을 보시면 ya habremos hecho todas las tareas. 우리들은 모든 숙제를 다 이미 끝냈을 거야. 언제? A las 6, 6시에는. 그래서 6시 전에 다 끝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mañana por la tarde, 내일 오후에는 그들은 ellos ya habrán revisado. revisar 하면은 무엇인가를 검토하다, 리뷰를 한다는 이야기죠. el proyecto.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다 검토를 이미 끝마쳤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미래 완료의 첫 번째 쓰임은 어떤 특정한 미래 시점보다 이전에 일어나는 그런 미래에 대한 표현을 쓸 때 이렇게 미래 완료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과거분사 이제 규칙형 복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 부분과 이제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시고요. 또한 첫걸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더불어서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hablado, comido, vivido 이런 식으로 adoidoido라고 이제 변형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분사 불규칙형 복습. 네, 그래서 escribir는 escrito, abrir, abierto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또나 초로 대부분 이렇게 변형이 된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래 완료의 쓰임새 두 번째 한번 보실게요. Daniela ya habrá llegado a Monterrey. Ellos se habrán marchado. 이 두 가지 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다니엘은 ya habrá llegado a Monterrey. 자, 다니엘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다니엘 아마 도착해 있겠지, 있을 것이다.
ellos se habrán marchado. 그들은 이미 떠났을 것이다. 그들은 떠났겠지. 그래서 근접한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성 발언을 했을 때 이렇게 미래 완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스페인어의 이제 퍼스널 이전에 일단 먼저는 이제 핵심 문장 한번 볼게요. 로날도 llama a Graciela 해서 이 퍼스널 가 사용되어 있는 구문인데요. 로날도 llama a Graciela. 로날도는 그라시엘라를 부른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명사가 이제 그 직접 목적격 대명사가 목적어가 되었을 때 llama 다음에 a를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스페인어의 퍼스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긴 했었는데요. 퍼스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든지 애완동물이라든지 그러니까 동물원에 있는 동물 말고 내가 이제 집에서 같이 키우는 이제 그런 애완동물 같은 것을 지칭을 할 때는 이제 퍼스널 a를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동사 다음에 a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직접 목적어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막연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대중을 지칭한다든지 이렇게 불특정한 그런 사람들을 지칭을 할 때에는 a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실게요. Juan mira a Carmen. Roberto ama a sus abuelos. Necesito un secretario. ¿A quién miran ellos? ¿A quién buscas? 자, 이렇게 보시면 Juan mira a Carmen. Juan은 까르멘이라는 특정한 인물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본다, a를 써줬고요. 로베르토는 ama a sus abuelos. 그의 조부모님 특정 인물들을 이제 사랑한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necesito un secretario. 나는 비서가 한 사람 필요하다. 근데 어떤 특정한 비서가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어떤 비서 한 사람, 아직 정해진 사람이 아닐 경우에 un secretario라고만 할 수 있겠고요. a quién, 누구를. 그래서 이런 의문사 앞에 나올 때는 의문사에 같이 붙였을 때는 이렇게 바로 앞에다가 붙여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 quién, 누구를. 그래서 이 quién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그 누구를 해당하는 그런 직접 목적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다가 a를 써주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quién miran ellos. 그들은 누구를 보고 있니? a quién buscas. 너는 누구를 찾고 있니? 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전 회화 연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리비아와 안토니오 또 나왔는데요. Antonio, ¿qué tal si vamos juntos al concierto de Mariachi Vargas? ¿Dónde y cuándo? En la ciudad de Jeonju, este sábado por la noche. Entonces, no lo perderé. 자, 올리비아가 말을 했어요. 안토니오야, ¿qué tal si? 이런 것도 참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너무 편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표현을 많이 아는 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에 조금 더 살을 붙이면 훨씬 더 이제 익숙하고 친근하고 그리고 좀 어휘를 구성하고 이제 말을 할 때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말도 또 원어민 앞에서 잘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Qué tal 하면은 ¿Cómo estás?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지내니? 라는 표현인데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서 ¿Qué tal 하면 이게 너는 어떻게 지내니? 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si, ¿Qué tal si? si는 이제 악센트가 없을 경우 if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si 절 이하 이렇게 하면 어때?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Qué tal si vamos juntos al concierto? 그래서 이 콘서트에 vamos ir juntos, vamos juntos. 그래서 우리 같이 가면 어떠니? 마리아치 바르가스 팀의 콘서트에 같이 가는 게 어때? ¿Dónde y cuándo?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뭐 답변을 하거나 질문을 할 때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인데 어디서 언제 이렇게만 말을 해도 충분한 자연스러운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답변으로는 en la ciudad de 전주시에서 있고 este sábado por la noche.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디 전주시에서 뭐 이번 토요일 밤에 뭐 열린다, 거기에 있다 이런 표현 다 그냥 동사를 다 빼고 바로 이렇게만 답변을 해줘도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안토니오가 entonces no lo perderé. 그러면 나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꼭 가야 되겠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네, 이제 기본 회화 연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구문은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see, if절을 이용한 구문인데요. see 플러스 직설법 현재 그리고 단순 미래를 덧붙여서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Si tengo dinero lo compraré. 내가 돈이 있으면 그것을 살 것이다 라는 표현. 그리고 두 번째로 구문을 보시면 아브라 플러스 명사형이 나왔어요. 어떤 뜻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 una actuación del grupo musical. 뮤지컬 그룹의 공연, 악투아시온 하면은 이제 공연이라는 뜻이고요. 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 자, 이 아베르 동사에서 나온 표현인데 여기서 이제 I, there is there I였고요. 아비아가 또 있었죠? There was, there were.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 라고 하면은 there will b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존재 유무만을 나타낼 때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뭐 슈퍼마켓 하나가 있다, 있었다, 뭐 집이 있었다, 뭐 가게가 있었다 이런 등등의 표현을 쓸 때 이게 존재 유무를 나타낼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구문을 보시면 mañana ya habré 그 다음에 플러스 과거분사. 그래서 mañana ya habré 이미 무엇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일이면 mañana ya habré presentado un informe sobre la inteligencia artificial. 네, 그래서 mañana 내일이면 ya habré 나는 무엇인가를 presentar 하면 제출하다라는 것이에요. 제출했을 것이야. un informe 보고서를 sobre 하면 무엇에 대한 la inteligencia artificial AI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가 10과에서 단순 미래 시제와 미래 완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많은 공부 복습을 충실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려운 구문들이 좀 많이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께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반복해서 공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복습 문제와 그리고 다양한 그 부록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11과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